코스피는 신고가를 찍고 부동산은 다시 들썩이고 환율은 1470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특히 달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달러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네, 원화가 망해가네, 달러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완전 포모에 사로잡힌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달러는 1600원 간다, 달러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까 그냥 사두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만 사면 인생이 역전할 것 같은 분위기까지 형성됩니다. 실제로 전 재산을 달러로 몰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2021년부터 달러와 엔화 투자를 꾸준히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국 주식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진짜 정답에 가까운 가이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미국 주식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달러에 관심이 생겼거나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환율은 그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환율은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경제 상황, 전쟁 같은 리스크, 각국 정부의 환율 개입 정책까지 진짜 수백 가지 변수가 동시에 얽혀서 움직이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매번 환율 전망을 내놓죠. 환율이 내년에는 1,5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아니다, 연말에는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온다, 이런 말들이 몇 달 사이에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전망도 수정됐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측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측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고장난 시계도 한두 번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건 전문가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가 환율입니다. 오늘 1470원이지만 일주일 뒤에 142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500원이 바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도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투자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환율은 더더욱 예측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달러 1,600원 간다, 2,000원 간다, 이 말만 믿고 달러를 산다는 건 처음부터 예측을 전제로 한 투자이고 그 순간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달러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1997년부터 2021년까지의 환율 차트를 쭉 펼쳐서 보면 주식처럼 부동산처럼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평균으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저도 2021년부터 환테크를 해왔지만 정말 느낀 게 많거든요.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게 환테크입니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을 노리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피나 S&P 500 같은 주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이 쌓이고 경제 전체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산도 상승하는 개념이죠. 이런 걸 진짜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이런 자산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냥 현금일 뿐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때, 물가 상승일 때 가격 상승이 일어나야 하는데 현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환율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중간값으로 움직이는, 모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건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요. 요즘 상황은 오히려 조금은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이후에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통계적으로 봐도 꽤나 극단적인 구간에 와 있기는 합니다. 원래라면 평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평균에서 한참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아무도 못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환율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율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수출 경쟁력, 기업 실적, 물가, 금리, 고용까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이 한쪽을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조정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1470원 수준, 1500원을 돌파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은 통계적으로 꽤 높은 비정상적인 위치에 가깝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모르고 달러는 무조건 우상향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자산의 성격 자체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2022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이때 당시에 엔화로 좀 많은 수익을 거뒀었을 때인데, 그때 달러를 한번 보면 그때가 엔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었던 때거든요. 그때 환율이 1440원 찍었을 때도 지금이랑은 조금은 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도 나라 망하네, 뭐 달러가 1600원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했어요. 지금같이 똑같이 공포도 있었고 기회라는 말도 동시에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환율이 1200원대까지 빠르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일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시장 인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급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위로 갈 거라는 말은 넘쳐나는데 이렇게 밑으로 빨리 떨어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 못 봤었습니다. 반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도 환율이 1470원대, 60원대에 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도 한테크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려고는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환율 예측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맞추려고 애쓰는 순간 스트레스만 커지고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수없이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환율이 높든 낮든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로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맞다 치겠습니다. 달러가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한번 봐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 달러를 다른 자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S&P 500 차트를 달러와 같은 기간으로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참고로 달러는 최근 5년, 2021년부터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상태임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달러를 최근 5년간 들고 있었으면 약 35.46% 수익률이네요. 그에 반해 S&P 500은 약 85%입니다. 10년으로 한번 봐볼게요. 10년 동안 달러를 들고 있었으면 34%입니다. 최근에 5년간 급등했으니까 똑같이 34%인 거죠. 10년 동안 S&P 500을 들고 있었으면 236%입니다. 미국 주식은 기업들의 성장과 이익의 축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갔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배당금은 다 제외시킨 거죠. 반면 달러는 최근 5년을 제외하고는 그냥 등락을 반복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달러 타이밍을 잡겠다고, 그 고작 환차익을 잡겠다고 신경을 쓰는 동안 정작 미국 주식이 보여준 그 높은 누적 수익률을 전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탐대실입니다. 환차익의 마음을 빼앗기다 큰 성장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황이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미국 주식 같은 걸 보면, 미국 주식의 몇몇의 종목들을 보면 뭐 1년에 4번 배당을 하고 회사가 돈을 벌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또 회사가 사들인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들은 같이 올라가겠죠. 뭐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S&P 500도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지수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1달러 한 장은 어떨까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냥 1달러입니다.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처럼 성장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현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산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달러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교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환차익만 보고 자산의 개념으로 보고 내 자산을 전부 달러로 몰아놔야겠다라고 집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돈이 생산 자산에 들어가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달러 투자에서 가장 간과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환율 숫자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기회비용은 다 잃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달러가 최고의 자산이고 결국 무조건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자산을 사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부동산을 사세요. 지금 달러 가격 자체도
달러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몇 가지 테크닉이 들어가면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테크를 하시려면 지금은 엔화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영상도 제 채널에서 쇼츠나 동영상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내가 달러를 사는 목적이 단순히 달러를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처럼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성 있는 자산을 사기 위한 준비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달러를 사셔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셔야 하는 겁니다. 달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달러를 모아가시는 걸 권하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은 비싸 보여서 못 사고 내려오면 또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 사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달러가 12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도 너무 비싼데 1200원대로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하신 분들이 엄청 많죠. 뭐 지금은 1300원대 되면 사야지 1400원대는 너무 비싸잖아. 지금은 1470원이 너무 비싼데? 이러시는 분들도 많죠. 자, 근데 어떻게 됐나요? 1300원대 올라왔을 때 비싸다고 못 사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470원입니다. 환율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 주식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환율만 바라보다가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라는 정말 큰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린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러는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 적립식으로 나누어서 모으시고 그걸로 미국 주식을 사셔라. 아니면 기타 다른 자산을 사셔라 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나 ETF가 생기면 그때그때 달러로 바꿔서 바로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달러는 예측해서 돈 버는 자산이 아니라 좋은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수단이다. 환율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맞추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 불확실한 예측에 내 전 재산을 맡길 필요는 전혀 없죠. 그리고 뭐 달러를 무조건 사야 한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왜 달러를 사야 하는지, 환차익이 목적인지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생산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준비인지 이 목적부터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주식 같은 미국 자산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환율에 대한 집착은 버리시고 그냥 달러를 사세요. 사서 자산을 사세요. 아니면 적립식으로 달러를 모아서 자산을 사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이라고 해서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달러를 안 산다고 해서 큰 기회를 영원히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달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말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수분들 혹은 아니면 저라도 답글을 필요하시다면 달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